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 첫 회담이기도 하지만 만남 자체가 처음인 두 사람. 이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예측이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이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국 정부를 문제 삼는 듯한 글과 인터뷰로 긴장감은 극에 달했었는데 이 막상 마주한 두 사람은 시종일관 훈훈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켜세웠습니다. 53분간 생중계된 두 사람의 첫 만남.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문을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옵니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으로 안내합니다. 참모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 대통령의 첫인상 소회를 밝힙니다. Good looking man, huh? Very good.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려고 책상에 다가가자 직접 의자를 빼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당선 축하 인사부터 건넸습니다.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역대 최고라고 치켜세웁니다.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회담이 끝난 후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자필 메시지도 작성해 건넸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조야 일각의 친중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 신뢰의 첫 단추를 단단히 꿰은 것이 이번 정상회담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된 협상 전략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칭찬 릴레이를 쏟아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세계 평화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요. 장하양 기자입니다. 긴장된 회담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은 황금빛으로 꾸며진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이었습니다.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통역을 듣던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스러운 듯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다우존스 지수까지 언급하며 계속해서 트럼프를 치켜세웠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시선을 자주 마주치며 세계 평화 이야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집니다. 남북 관계 역시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통역을 통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의미를 파악한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자 트럼프도 답례 인사를 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첫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세웠지만 회담이 끝나고 관세 이야기를 붙자 분위기 싹 바뀌었습니다. 무역 합의, 한국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요. 이 내용은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30분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통상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Yeah, I think we have a deal done.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한국은 재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15%, 철강 등 핵심 품목 50%가 유효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업 협력으로 실속은 분명히 챙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민한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으로 여겼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통상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였을 뿐 한미 모두 불만인 대목이 있는 만큼 앞으로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측면 지원차 워싱턴으로 향한 우리 기업도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차 관세 협상 때 내놓았던 3,500억 달러에 더해 추가로 신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로라 하는 한국과 미국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세계 1위,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포옹을 나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CEO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젠슨 황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담소를 나눕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해 정상회담 측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500억 달러 투자는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는 별개입니다. 이에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3월 발표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0여 대를 구매하는 등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들은 조선과 원자력, 항공 LNG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결과는 훈훈했지만 사실 회담 전에 아찔했었죠. 이 불과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계엄 탄핵 같은 국내 정치 상황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외신도 주목했는데요. 현재 급파됐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존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그런 곳에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외교적 파장이일 수 있는 발언인 만큼 대통령실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때마침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오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간략했다며 별 문제 없이 정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강 실장이 미국을 찾은 건 백악관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며 결국 이 라인을 활용해 오해를 조기에 종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 이후에도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회담 직전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 기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문제를 삼은 겁니다. 회담 시간마저 지연되면서 현장에선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이 회담장에선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오해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Well, I heard that there were raids on churches over the last few day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I just won't stand for that. 한미 정상회담 직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춰지자 순방단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 취재진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 중이란 사실을 설명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며 풀었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회담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외교적 참사가 연출될까 참모진의 우려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방금 보신 뉴스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홍지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올린 글과 인터뷰 때문에 쫄깃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요.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 3시간 전에 올린 SNS 글의 파장 어마어마했죠. 숙청과 혁명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쓰면서 한국에선 사업 못한다. 그러곤 한국 특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언론 인터뷰를 하느라 예정된 새벽 1시 한미 정상회담 장소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정부 소식통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특파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글을 올린 건 자기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뭘 정확히 지금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네,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콕 짚었죠. 제가 취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18일 이 목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역시 취재를 해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백악관 안에 신앙실을 둘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영적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입니다. 트럼프 가족 예배를 20년 넘게 맡아온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개회사를 할 만큼 각별합니다. 화이트 목사는 10여 년째 한국을 방문해 이영훈 목사와 만나는 각별한 사이인데 지난해 한국에 와 이 목사를 만난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 사이 연결고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 통해서 압수수색 사실이 전달됐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 글을 왜 회담 직전에 올렸을까요? 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 목사를 만났습니다. 미국 쪽 인사들을 연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특검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이 목사 입장에선 도와달라니 이게 뭐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이 좀 풀어보려고 했지만 감정은 가시지 않았고 이번 사태까지 번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회담 직전 기선제압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쨌건 만난 자리에서 오해는 풀린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은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담 1시간 전 마침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 만나기로 했던 건데요. 특검은 대통령 소관이 아니다라며 자초지종을 들은 와일스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설명을 하면서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쉽게 풀린 겁니다. 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미군을 수사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자, 어쨌건 회담 직전에 아주 시끌벅적했는데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겁니까? 네, 오찬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 해프닝 자체가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을 보여준 건이기도 하겠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네트워킹을 좀 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홍지연 기자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려했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대뜸 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그런데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트럼프가 말한 대규모 군사기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 1,470만 제곱미터로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축구장 2,055개 넓입니다. 과거 서울 용산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미군 부대를 이전해 통합한 곳으로 건설 비용 약 16조 원 중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임대가 아닌 무상공여 형태로 미군에 제공되고 있어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요구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는 미군 기지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앞서 캐나다, 그린란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영토 확장에 욕심을 드러내온 트럼프의 성향이 주한미군 부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 규모인 28,500여 명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두 정상의 대화는 많은 부분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 대통령은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짓고 골프도 칠 수 있게 해달라며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We were a little bit going at it about Rocket Man, Little Rocket Man, every back and forth.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판문점에서 진행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회상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And I walked up the middle and I looked in the window and I saw more guns in that room than I've ever seen in my life. I looked at the other side and it was the same thing. And yet I felt safe. I felt safe because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got a call one day. We're going to be opening very soon and we'd like to be a part of it. Immediately upon that phone call, he started selling tickets and it turned out to be a tremendous success. 53분간의 공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실명을 10번 가까이 언급하며 연내 북미 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최근 김여정의 이딴 비난 성명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역사적인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무대는 어디가 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달 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참석 여부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 초청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2달 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I think I'm going for a trade meeting to South Korea pretty soon. You're hosting a trade meeting, so I can sneak away from that trade meeting and we'll go and do something for the president if he'd like me to do that, okay? But so we'll be going there fairly soon.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트럼프가 말한 무역회의는 에이펙을 뜻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참석 여부와 연동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방한 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있는 대통령 특사단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10월 경주에 3명의 정상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에이펙 참석 시 김 위원장이나 시 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즉답 대신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That's a very tough question right now. Anyway, look, I ge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두 정상은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준비해 간 것도 있지만 즉석에서 결정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 반갑습니다. 마중 나와 있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갈색빛이 감도는 펜에 쏠렸습니다. Is that your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선물했습니다. 고급스럽고 이제 필기하기 편한 그 디자인으로 좀 제작을 원하셨어서 그렇게 맞춰드렸습니다. 이 대통령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운을 뗍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께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피습 현장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속 거북선 모형과 골프채도 선물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이 많고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하는 45대, 47대 차수와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 문구가 적힌 부부용 카우보이 모자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참모진에겐 백악관 기념품인 모자와 골프공 등을 고르게 한 뒤 직접 사인을 해줬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그럼 미국 현지에선 한미 두 정상의 첫 만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아낌없는 칭찬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러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현지 매체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외교 무대를 순조롭게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칭찬 외교가 통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가 아부뒤 따뜻한 환영으로 바뀌었다며 반전된 분위기를 조명했습니다. 두 정상의 테러 경험 공유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정상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 대통령의 로비에도 트럼프가 관세 합의를 바꾸는 것을 거부했다고 짚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의 뜻을 모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hat North Korea is in a fundamentally different place now than they were during Trump's first term. They feel like they have a strong partner in Russia. They're actually less dependent on China now.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독재자 김정은을 호의적으로 언급하는데도 이 대통령이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의 속내를 자극해 남북미 회담을 고리로 회담 분위기를 잘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현안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야당 평가는 외신보다 더 박했습니다. 굴욕 외교, 수모 외교에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100점 만점에 50점을 줬는데 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개방을 막거나 반도체 관세율을 낮추는 등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미국산 무기 구매 같은 새 요구만 받아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때문에 많이 졌는데 얻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점수를 더 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50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주진우 의원은 해명과 아부만 하다 대한민국 요구는 언급조차 못한 퍼주기 회담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정치 상황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발언을 명언이라고 추켜 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호평했습니다. 김영배 외통위 민주당 간사 또한 양 정상 간 신뢰를 쌓은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라며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취임 일성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방해가 된다면 결단하겠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뽑혔습니다. 장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는 단 2,300여 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섰지만 80%가 반영된 당심에서 장 대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부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단일 대우를 재강조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도 시사했습니다. 그런 연대와 그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결단의 대상이 찬탄파인지를 묻자 이름을 거명한 적은 없다며 지금부터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승복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중심으로 뭉치셔서 오직 이재명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 국회에 입성한 지 3년밖에 안 된 재선이지만 그 3년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했다가 갈라진 뒤 김문수 후보를 돕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기까지 그의 정치 인생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장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3년 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1년 만에 초선 사무총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저희는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정치고요. 총선 후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며 친한계 핵심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말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갈라섭니다. 아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며 단판 선봉에 선 장 대표. 언제는 내랑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땐 김문수 후보를 도왔습니다. 김문수는 늘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장 대표, 김 후보를 꺾고 정치 입문 3년 만에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질 제1야당 수장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지만 참 파란만장한 3년인데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되셨는데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전의 국민의힘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분열을 묵인하는 그런 국민의힘이었다면 이제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싸우는 국민의힘. 자, 첫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예요.
이 승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선거에서 늘 공천이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능력 있는 정당이 돼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민생 정당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내년 지방선거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중원을 잡아야 된다.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 보수 우파 이익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좀 모순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선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과거의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춰지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과거에서 떠나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워 나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국민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먼저 다가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낸다면 저희는 외연 확장도 가능하고 또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세력 다 품는 게 좀 방해가 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떤 특정한 분의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하시고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동안 싸워오셨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그런 밖에서 저희를 돕는 분들 그리고 밖에서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들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단일 대회에 방해가 된다면 결단한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뜻을 좀 밝히셨어요. 뭔가 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뭐 저는 지금까지 뭐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결단을 하셔라. 왜냐? 그분께서 저를 비판하는 많은 지점들이 저를 이번에도 선택해 주셨고 그 전에도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오셨던 많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50명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우리 당의 한 명 의원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당 의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히려 제가 조경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여전히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상처받은 당원들께 사죄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와 사실 인연도 많으신데 절대로 함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뭐 특정인을 계속해서 거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의 운명을 몇 명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10%도 안 되는 의원들이 당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정들이 있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이제 제대로 갈 수 없는 정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단일 대오를 강조해 왔습니다. 당은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뭉쳐서 가야 된다. 물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뭐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겠지만 저는 결정이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성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예요. 시작부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만 하더라도 이제 항소심에서 양형만 정하면 됩니다. 양형만 정하면 대법원에서는 양형도 유무죄도 바뀔 일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포함해서 5개의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재판 중에 하나라도 저는 진행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열심히 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악수도 안 하겠다 야당과 그러면서 여야 모두 좀 강성 대표가 되면서
이 협치는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데 악수부터 해서 이 협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악수나 식사하는 것이 저는 뭐 진정한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협치의 한 모습이고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청래 대표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협치를 하려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상황.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진정한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좋은 정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신임위원장이 주재한 첫 법사위 회의,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구치소 CCTV를 열람하기로 의결하자 야당은 망신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첫 회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하는 안건이 1호로 올라왔습니다. 영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당 주도로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CCTV 현장 검증을 의결하자 야당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저렇게 무너뜨리는 저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그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CCTV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입니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대가로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각종 청탁을 하는 대가로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 통일교 간부 윤 씨가 윤심이 무엇이냐고 묻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변했는데 특검은 이게 권 의원을 지칭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청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고 SNS에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마약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낮에 도로로 뛰어들고 알몸으로 기행을 벌인 2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달려오는 택시 앞으로 뛰어드는 20대 남성. 택시가 멈춰서자 장애물 넘듯이 정면으로 달려와 차체 위로 올라갑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이번에는 택시 뒤쪽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번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 상태로 경찰 손을 뿌리치더니 앞뒤로 몸을 휘청대다 만세 동작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바닥에 잠시 앉아있더니 다시 도로로 뛰어들어 경찰관을 피해 빠르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달리하면 훈련 크게 늘렸어요. 조금 늘렸어요. 가무죠. 남성은 이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간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택시 차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체를 보내 남성이 어떤 마약류를 복용했는지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시속 170km로 질주하며 경찰과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인 음주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터널 안에서 길을 막은 화물차 기사가 검거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빗속을 뚫고 빠르게 질주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막아서자 잠시 속도를 줄이더니 바로 급가속해 빨간불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은 이곳 버스 정류장 앞에서 유턴에 달아나는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순찰차가 터널을 앞두고 승용차를 앞질렀고 2차로를 달리고 있던 화물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주 경로를 막습니다. 경찰관이 30대 남성을 운전석에서 끌어내 도로가로 이동시키면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넘나드는 20여 분간의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순찰차의 마이크 확성기로 저희가 천천히 이제 진행하도록 유도를 했고 정찰시켰어요.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빗길에서 최고 시속 170km까지 과속을 하며 달아나려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한밤중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고 20명은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분을 참지 못한 아내가 거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아파트 창문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강한 불길에 불똥까지 튑니다.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불이 난 곳을 연신 바라봅니다. 보안사 안 오고 뭐하노? 뭐 터졌나? 사람 안 죽었나? 이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58분쯤. 주민 53명이 대피하고 이 중 20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엔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 큰일 났다 싶어갖고 현관문을 여니까 연기하고 열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앞에 안 보이니까 거의 뭐 미끄러지다시피 그냥 뛰어서. 불이 난 집에 있던 부부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웠습니다. 불이 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인화물질로 거실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방화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청소용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아내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부산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항공기 결함으로 12시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불과 닷새 전엔 조류 충돌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승객들은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전광판에 결항 안내가 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 베트남 나트랑으로 갈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출발 직전 결항이 된 겁니다. 승객들은 항공사가 마련한 호텔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시간 전부터 와서 무거운 짐 수소까지 다 해놨는데 애기들도 있고 갑자기 짐 찾아 나가라니까 너무 황당했죠. 대체 항공기가 투입돼 베트남으로 출발한 건 오전 7시 반쯤. 예정보다 12시간 가까이 늦은 뒤였습니다. 일정이 다 고일 대로 꼬였는데 저거 너무 지치다 보니 그냥 이틀 날린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항공사 측은 날개 쪽 연료통에서 누유를 발견해 긴급 수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큐 타임이 걸리면서 더 지체됐다는 설명입니다. 예, 항공기 이제 점검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커피 타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었고 장시간 지연 출발이 발생했던 건입니다. 해당 진에어 항공노선은 지난 21일에도 이륙 도중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도 커피 타임이 걸리면서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회항해야 했고 다음 날 새벽 베트남으로 떠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광고 전단지까지 붙여놓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걸릴 일 없다며 장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황당한 실체 최다함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오늘 저와 PD는 불법 체류자 형제로 위장했습니다. 간파하셨지? 이렇게 샌들도 신었는데 불법 체류자 요청을 하면서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이곳, 서울의 중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휴대전화 개통해준다고 대놓고 써붙여놨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我是非法的。对吧？但是就是不能实名。那怎么办？用你的办，但是不能实名。电话、电脑、流量都可以用。 심지어 다른 이의 명의로 개통하는 휴대전화, 불법 대포폰입니다. 근처 다른 매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법 홍보 문구가 선명한 이곳. 可以36000通话无线、流量无线。没护照也行是吧？必须有护照，这方面可以实名，这样不能拍照。 불법 체류자가 여권만 들고 가 36,000원 내면 업체가 갖고 있던 타인 명의로 유심을 발급해 알뜰폰을 개통해주는 구조입니다. 불법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报警怎么办？陷阱那个查案是违法的，除了这个以外，挖陷阱也是非法的。他抓你的也是那个警察得脱衣服，根本不可能有那样的事。 옆에 있던 중국인 손님이 안심시켜주는 곳도 있습니다. 这不用担心是吧？ 警察查不着，爱查不着你没有证儿，不查。 대포폰 개통이 어떻게 가능할까? 那个通讯社知道我是非法的吗？不会去管你的，他不会去写那个维修站去搞那个。通讯社需要我的那个照片的吗？对，通讯社要求。 알뜰폰 통신사는 여권을 든 불법 체류자 사진만 찍어보내면 개통해준다는 주장입니다. 휴대폰 매장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알뜰폰 통신사 두 곳을 찾아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통신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통신사가 알면서도 이것을 그냥 방임을 해두고 있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매장들에 대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식당에서 공깃밥 추가가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이제 항공기에 1,000원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쌀 수확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우동 전문점. 공깃밥을 주문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2,000원입니다. 일부 주점은 공깃밥을 3,000원에 받기도 합니다. 배달앱에서 검색을 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공깃밥이 1,000원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깃밥을 추가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공깃밥 1,000원일 때는 고기 먹을 때도 막 2-3개씩 막 먹었었던 것 같은데 살짝 꺼려지고 그냥 차라리 냉면을 막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공깃밥 가격이 오른 것은 쌀값이 비싸지면서 식당들이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kg 기준 쌀 한 포대 가격은 지난달 말 6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1년 전보다 15% 이상 올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가 겹쳤고 정부가 지난해 수요를 웃도는 쌀 20만 톤을 걷어들이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쌀값 인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적황이 우선은 평년 수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우선 다음 달이면은 해고도 나오고 하면서 가격은 좀 지금보다 좀 안정화될 거다. 정부는 산지 쌀값과 민간 재고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소방 헬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뜨다 중심을 잃곤 물에 빠졌습니다. 헬기는 무참히 부서졌는데 조종사와 소방관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저수지를 향해 날아가는 소방 헬기 한 대. 물을 떠 날아가는가 싶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돕니다. 잠시 후 헬기는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고 충돌과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프랑스 피니스테르 주에서 소방 작업에 투입된 헬기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소방관은 탈출에 성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도로엔 의자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건물 밖 상황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강풍과 폭우, 우박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을 걸로 보인다며 고온 경보를 발령했는데 반나절 만에 기온이 13도로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기상청은 대류성 기후에 따른 기상현상이라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도시를 덮칩니다. 맑은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고 고층 건물들도 한순간에 모래 폭풍에 가려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약 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편도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계절풍 시즌의 모래폭풍은 일반적이라면서도 거대한 먼지벽이 수천 피트 높이까지 치솟았을 만큼 위력이 강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장관들이 어디서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네, 어젯밤 10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보실 텐데요. 차분하게 진행되다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SNS 글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한국의 현재 상황이 숙청혁명 같다.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 제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저도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시고 전화로 의원님 말씀하셔가 제가 처음 인지했습니다. 이 정상회담 3시간 전 사실 장관들은 몰랐겠죠. 날벼락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아예 회담을 취소하고 돌아오라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좀 재검토하고 다시 비행기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여러 의원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추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혹시나 회담이 어그러질까 불안했던 거겠죠. 뚜껑 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밤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런데 저 빈종이는 뭡니까? 바로 저 빈종이를 채울 펜이 주인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펜에 확 꽂혔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Is that your pen? I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No, it's nice.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I don't like a ballpoint.
진짜 팬의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게 두께 때문인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만년필 대신에 굵고 선명하게 나오는 유성 사인펜을 선호하거든요. 일반 볼펜보다 서체가 서너 배 정도는 더 굵죠. 근데 미국 대통령들은 이게 원래 백악관 전용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비싸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쓰던 펜을 쓰지 않고요. 더 저렴한 업체에 검정색으로 굵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해서 자신만의 펜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싸고 얇은 만년필보다 굵고 선명한 펜으로 자신의 서명과 글자를 더 돋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펜 퍼포먼스도 보실까요? By withdrawing from that treaty. 저게 또 팬 서비스가 되는군요. 근데 예전에도 외교 무대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때도 등장했었죠. 2018년 한미 FTA 개정안 서명 뒤 문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쓰던 사인펜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트럼프식 정치, 필기구도 외교 전략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입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방탄소년단 뷔가 오타니와 포옹하고 악수합니다. 세계적인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절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함성 속의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에 오른 뷔는 왼손으로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We finally hit the crescendo with the first pitch tonight for V from BTS. Yeah, and he dotted up a strike, man. 공을 받아준 오늘 선발 투수 야마모토와 인사한 뒤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기세를 올린 LA 다저스는 7대0 완승을 거두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밤 서울에선 모처럼 열대야가 쉬어갑니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는 건 12일 만인데요. 비가 오면서 낮 동안 폭염특보도 해제되거나 약해졌습니다. 다만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빠르게 자리 잡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폭염특보는 다시 내려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체감 33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부산과 제주 등 남쪽에선 도심과 해안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고요. 한낮에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 등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영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북과 경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 중북부에 비 예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